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나노전자 소자연구실의 이태수입니다. 저는 고위도 전면 발광 구조 QLED를 구현하기 위한 저의 연구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QLED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고위도를 달성하기 위한 저의 전략들을 섹션 1과 2에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지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세대 CRT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현재 QLED,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후보군들이 경쟁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저는 그 중에 QLED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QLED는 다음과 같이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QLED는 LCD나 OLED 백라이트 유닛 위에 QD로 칼라 필터를 입혀서 발광하는 방식인 PLQLED가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QD 자체에서 발광하는 EL 타입의 QLED로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퀀텀 닷은 다음과 같이 코어, 쉘, 리간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각각의 조성에 따라서 QD의 광특성이나 전기적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연구계에서는 QLED, EL 베이스 QLED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서 현재 그 성능이나 수명이 많이 향상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QLED의 조성에 관계없이, QD의 조성에 관계없이 높은 효율과 높은 수명 그리고 높은 휘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낮은 휘도 범위에서 소자의 최적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위도에서의 안정성은 많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QLED의 활용처가 단순히 TV나 핸드폰 등 이런 디스플레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광범위한 분야인 AR, VR 디스플레이나 메디컬 트리트먼트, 레이저 등 보다 광범위한 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위도가 요구되며 이 고위도에서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고위도에서 고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휘도는 다음과 같이 커런트 에피션시와 커런트 덴시티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연구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요소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휘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커런트 에피션시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저는 세 가지의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배면 발광 구조와 대비되는 전면 발광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아웃커플링 에피션시를 향상시키는 방법, 그리고 전하의 균형을 맞추어 줌으로써 오제 재결합을 억제해주는 방법, 그리고 어떤 엑시톤 하베스팅 레이어의 삽입을 통해서 이렇게 QD를 통해서 흐르는 커런트 리키지를 효과적으로 제어해주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전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류 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QD 내에 높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줄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줄열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또한 높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 QD 내에 하나 이상의 엑시톤이 형성되는 멀티 엑시톤 제너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억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섹션 1에서는 커런트 에피션시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전면 발광 구조, 차지 밸런스 컨트롤, 엑시톤 하베스팅 레이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섹션 2에서는 고전류를 견디는 고위도 고안정성 QLED를 구현하기 위한 저만의 다양한 전략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결과 고위도 QLED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입니다. 가장 먼저 높은 전류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면 발광 구조 QLED를 채택하였습니다. 소자를 만들기 전에 먼저 광학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각 층의 두께를 측정하고 또한 이 각 층의 굴전율과 NK 값을 측정함으로써 이를 인풋 파라미터로 집어넣었고 세포스란 옵티컬 시뮬레이션 툴에 인풋 파라미터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결과 휘도, 아웃커플링 에피션시, 캐비티 랭스 등의 파라미터 값들을 추출값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레드 카드뮴 셀레나이드 QD에 대한 광학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먼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추출할 수 있는 광학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루미넌스, 휘도와 커런트 에피션시, 전류 효율은 이제 소자에서 수직 방향으로 추출되는 빛의
물체에 대한 세기를 나타내는 값이고, 아커플링 에피션시와 EQ의 경우에는 소자에서 모든 방향, 모든 시야각에 대해서 추출한 그런 값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전면 발광 구조와 배면 발광 구조에 대해서 루미넌스와 아웃커플링 에피션스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전면 발광 구조가 배면 발광 구조에 비해서 휘도 측면에서는 3.7배 이상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었고, 아웃커플링 에피션시 관점에서는 최대 1.6배 정도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 전면 발광 구조에서 다른 방향보다는 수직 방향으로의 광추출이 특히 더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배면 발광 구조가 람버르시안 분포에 가까운 분포를 보이는 반면에 전면 발광 구조는 보다 수직 방향으로 편중된 그런 광세기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소자를 직접 제작하여 보았습니다. 앞선 시뮬레이션을 다양한 QD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었고, 이때 그 메탈과 메탈 사이에서 마이크로 캐비티가 일어나는 이 최적의 캐비티 랭스 조건을 찾아서 다음과 같이 R, G, B 다양한 QD에 대한 캐비티 랭스 값을 옵티마이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표와 같이 다양한 QD에 대해서 또 다양한 캐비티 랭스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레드 카드뮴 셀레나이드 QD에 대해서 전면 발광 구조와 배면 발광 구조 소자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반시폭이 줄어들고 전류 효율과 휘도는 2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EQ는 이 둘에 미치지 못하지만 1.25배 정도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레드와 그린 인피 QD에 대해서도 동일한 실험들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앞선 결과와 동일하게 커런트 에피션시와 루미넌스가 증가하고 반치폭이 줄어드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하의 균형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QLED 내부에서 이런 ETL과 HTL의 구성 물질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하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각 QD에 대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카드뮴 셀레나이드 QD의 경우에는 일렉트론이 과주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홀 주입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몰리옥사이드 단일 HI를 쓰는 대신에 몰리에시엔 듀얼 HI를 사용함으로써 전공의 주입을 아주 촉진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 높은 전류 효율과 휘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린과 레드 인듐 포스파이드 QD에 대해서는 반대로 전자의 주입이 조금 더 부족한 구조였기 때문에 이러한 PFN 레이어를 통해서 전자의 주입을 촉진시키고 CGSI라는 레이어를 삽입함으로써 전공의 주입을 억제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HOD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CGSI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공의 주입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전하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양하게 만든 소자의 정기적인 특성들인데요. 다음과 같이 그린, 레드 모두 동일한 경향성을 보였고, 이 CGSI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전류 쪽에서의 전류 효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면 발광 구조 도입을 통한 반치폭 개선, 그리고 전류 효율이 아주 크게 증가하였지만 최대 휘도는 줄어드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공 주입을 억제함으로써 전류 밀도가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전하의 균형이 향상되었지만 이렇게 최대 휘도는 감소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엑시톤 하베스팅 레이어라는 것을 도입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 구조에서는 일렉트론이 과주입되어서 리키지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QD를 통해서 리키지가 생겨서 HTL까지 가게 되는데, 이 사이에 EHL이라는 것을 삽입해서 여기서 엑시톤이 포메이션 되게 한 다음에 그 엑시톤 에너지를 QD로 프렛을 통해서 전달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EH 물질로 두 가지 물질을 사용하여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먼저는 포스포레센스 물질, 인광 물질, 그리고 TADF 물질, 이렇게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QD는 또 특별하게
코어 위에 2.3나노미터 정도의 쉘이 쌓여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EHL과 EML 사이에, EML이 엄밀히 말하면 QD 코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디스턴스가 2.3나노미터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인광 물질의 경우에는 25%가 싱글렛, 75%가 트리플렛이지만 인터시스템 크러싱으로 인해서 거의 트리플렛이 도미넌트합니다. 그래서 트리플렛은 DET라는 프로세스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고 싱글렛 엑시톤의 경우에는 프렛이라는 프로세스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트랜스퍼 디스턴스가 다른데요. DET는 보통 1나노미터 미만의 거리에 있는 트랜스퍼가 일어나는 반면에 프렛의 경우에는 10나노미터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턴스가 2.3나노미터이기 때문에 인광 물질의 경우에는 DET는 일어날 수가 없고 프렛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싱글렛 엑시톤이 매우 적은 수이기 때문에 프렛이 매우 적게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TADF 물질의 경우에는 리버스 인터시스템 크루싱으로 인해서 트리플렛 엑시톤이 거의 다 싱글렛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프렛이 도미넌트한 에너지 트랜스퍼 메커니즘이 됩니다. 그래서 인피 코어로의 프렛 전달이 활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QLED에 한정해서는 OLED는 스몰 몰레큘이기 때문에 디스턴스가 적지만 QD는 이 쉘이 2.3나노미터 덮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포레센스 물질이 거의 효과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QLED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PPO21 호스트만 사용한 EHL과 그다음에 포스포레센스 물질을 사용한 것, TADF 물질을 사용한 것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 레퍼런스에 비해서 PHEHL의 경우에 아주 조금 상승한 반면 TADF EHL의 경우에는 이 효율이 많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결과는 배면 발광 구조 QLED에 대해서 이 EHL 종류에 따라서 효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험해 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의 단점은 이 EHL이 블루 도펀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날 시 이렇게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블루 쪽에서 파라스틱 픽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 발광 구조 도입을 통해서 이러한 파라스틱 픽을 억제하고 반치폭을 줄이는 시도를 하였고 이 왼쪽에 있는 시뮬레이션과 같이 최적 포인트를 찾아서 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내로우해진 반치폭을 보였고 높아진 전류 효율과 휘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섹션 1을 정리하자면 저는 전면 발광 구조 QLED의 전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전면 발광 구조의 캐비티 렌스 최적화, 그리고 차지 밸런스 맞추기, 그리고 일렉트론 리키지를 엑시선 하베스팅 레이어를 통해서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세 가지 전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섹션 2에서는 높은 전류 밀도에서도 잘 견디는 그런 QLED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섹션 1에서 전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면 발광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섹션 2에서는 이 높은 전류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전류 밀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QD 모디피케이션, 그다음에 서브스트레이트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QD의 개수를 조절해서 멀티 엑시톤 형성을 억제하는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D의 구조를 좀 바꿔 주었습니다. CGAB QD라는 구조를 사용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카드뮴 셀레나이드 코어 위에 CGAB라는 자이언트 쉘 구조를 입혀서 QD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G 영역은 이 조성을 그레디언트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쉘 형성 과정에서의 디펙트 형성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포텐셜 스무드닝을 통해서 오제 재결합을 억제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 A 영역은 CG 영역과 B 영역 사이의 레티스 미스매치 차이를 완화하여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 영역은 QD 내로 인젝된 일렉트론과 홀을 잘 컨파인 시켜주는 인젝션 배리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된 CGAB QD를 통해서 오제 리콤비네이션을 줄이고 멀티 엑시톤 라이프 타임을 늘리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전기적 스트레스에 강한 QD 구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히트 디시페이션에 관한 연구입니다. 소자에 높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 줄 히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줄열에 의해서 올가닉 레이어들이 손상을 입게 되고 QD의 PLQI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앞선 전면 발광 구조에 대한 내용에서 배면 발광 구조와 전면 발광 구조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이 아웃커플링에 의해서 커런트 에피션시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와는 별개로 최대 전류 밀도도 크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이유가 이제 전면 발광 구조에서는 이 밑에 하부 전극으로 실버를 쓰게 되는데 이 실버가 thermal conductivity가 ITO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서브스트레이트로 글라스 대신에 thermal conductivity가 높은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 최대 전류 밀도를 훨씬 더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컴솔 멀티피직스라는 툴로 이 열적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히팅 파워를 주었을 때 글라스 위에 제작된 소자와 실리콘 위에 제작된 소자를 비교하였는데 이제 글라스 위에 제작된 소자의 경우에는 이 픽셀 주변으로 열이 분포되어서 고여있는 반면에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제작된 소자의 경우에는 열이 빠르게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소자의 온도가 낮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히팅 파워에 대해서 플랫했을 때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에 제작한 소자의 경우에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글라스 서브스트레이트에 제작된 소자는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소자를 제작해서 열적 특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글라스 위에 제작된 소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실리콘 기판 위에 제작된 소자입니다. 글라스 위에 제작된 소자의 경우에는 이 전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자의 최대 온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2.5에 도달했을 때는 소자가 브레이크다운 되면서 이렇게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면에 실리콘 기판 위에 제작된 소자의 경우에는 이 전류 밀도가 5A/cm2라는 아주 높은 수치에 도달했을 때도 소자의 최대 온도가 40°C 미만으로 낮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시뮬레이션 결과와 1대1로 플랫하여 보았을 때도 이 글라스 기판에 제작된 소자가 이렇게 망가져서 카타스틱 펠리어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거의 경향성이 맞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리콘 위에 소자를 제작할 경우 훨씬 더 높은 전류 밀도에서 구동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소자가 높은 전류 밀도를 견딜 수 있다고 해서 높은 효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전류에서 멀티 엑시톤이라는 것이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다음과 같이 QD 내에 높은 PL이나 EL 이런 것들이 흐르게 된다면 소자의 하나 이상의 일렉트론이 여기되게 됩니다. QD 내에. 그래서 첫 번째 일렉트론은 1s 오비탈로 여기되게 되고 두 번째 일렉트론까지는 1s 오비탈에 여기되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부터는 이 s 오비탈이 다 찼기 때문에 1p 오비탈로 여기되게 되고 이렇게 여기된 전자들은 좀 더 블루 시프트된 p 에미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p 에미션이 발생한다는 것은 QD 내에 하나 이상의 엑시톤이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고 이러한 멀티 엑시톤들이 대부분 낮은 발광 효율을 보이기 때문에 이 소자 제작 측면에서는 피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멀티 엑시톤 서프레션에 대한 이런 수식을 통해서 이 왼쪽에 있는 컨투어 플롯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로우는 뭐냐면 QD 발광층 내에 몇 개 정도의 QD가 분포되어 있는지 QD의 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광층 내 QD의 밀도가 증가할수록 이 N 값은 무엇이냐면 QD 하나당 몇 개의 엑시톤이 할당되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발광층 내 QD가 증가할수록 이 동일 전류 밀도에서 QD 하나당 엑시톤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멀티 엑시톤의 형성을 줄이려면 발광층 내 QD의 개수를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QD
개수를 증가시켜가면서 이 EL 스펙트럼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전류 밀도에서 스펙트럼을 측정하였을 때 밀도가 낮았을 때는 P 에미션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반면에 이 로가 2.57 이상이 되게 되면은 P 에미션이 거의 서프레스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QD의 개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발광층의 두께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광층의 두께를 늘리게 되면은 멀티 익스턴 서프레션 측면에서는 좋지만 이 드라이빙 볼티지가 증가해서 소자 측면, 구동 측면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스플릿을 통해서 멀티 익스턴 서프레션도 일어나면서 구동 전압도 크게 오르지 않는 그런 조건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조건이 로가 2.57 정도였을 때, 즉 QD 1.5 모노레이어 정도였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면 발광 구조, QD 모디피케이션, 히트 디시페이션, 멀티 익스턴 서프레션 이렇게 네 가지 전략을 한 소자에 통합해서 아주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소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비교를 위해서 글라스와 실리콘 기판 위에 소자를 제작하였고 CGAB QD를 사용하였으며 1.5 모노레이어의 두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리콘 기판이 좀 더 높은 전류 밀도를 견디게 되기 때문에 더 높은 맥시멈 루미넌스 값을 얻게 되었고, 또한 히트 디시페이션 특성 그리고 다양한 개선된 특성들 덕분에 커런트 에피션시가 크게 증가하였고 EQE도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얻은 330만 니트는 지금까지 보고된 수치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수명도 측정하여 보았는데요. 초기 휘도 20만 니트라는 아주 높은 초기 휘도에서 글라스 기판 위에 제작된 소자에 비해서 실리콘 기판 위에 제작된 소자가 아주 높은 수명을 보였고, 이 143시간의 반감 수명을 보였습니다. 이를 100니트에서의 반감 수명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1억 2,500만 시간이 됩니다. 이 수치 또한 지금까지 보고된 모든 QLED 관련 연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된 소자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지 데몬스트레이션을 진행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QLED를 동작하였을 때 햇빛이 내릴 때는 야외에서 밝게 구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웃도어 디스플레이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두운 방에서 픽셀 하나만으로 방 전체를 비추는 모습입니다. 이로써 조명으로서의 활용도 가능해 보이고, 또한 이 옵티컬 파워, 우리 SQLED의 옵티컬 파워가 클래스 3B 레이저에 해당하는 옵티컬 파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다양한 레이저 어플리케이션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QLED가 발광하는 파장대가 하이포덜미스까지 침투해서 좀 큐어러블한 이펙트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토메디컬 세라피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QLED의 활용처의 다양화와 또한 이 상용화를 위해서는 고위도와 고안정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 발광 구조의 전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캐비티 구조 최적화, 그리고 전화 균형 맞추기, 엑스턴 하베스팅 레이어 등을 통해서 전류 효율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었고, 또한 고전류를 견디는 QLED 구조 확립을 통해서 아주 높은 휘도와 높은 수명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